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1년도 식품 문화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성을 높이기 위한 면역력 강화 식품, 이런 기능성 식품들이 이제 유망주가 되고, 또 로컬 푸드가 뜬답니다. 왜냐하면은 신선하고 맛있고, 또 이렇게 운반하는데 기름을 안 태우니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또 뭐냐면 이렇게 육식만 하는 사람, 또 채식만 하는 사람,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치우치지 않고 육식과 채소를 그 한 반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식사 문화도 그 증가할 거고, 또한 이 배달 문화, 그래서 식사 키트 이런 것들이 성행할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박덕섭 박사입니다. 2019년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유입되어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그 여파는 수그러들지 않고 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 사회, 체육 및 식생활 패턴까지 확 바꾸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2021년에 세계적인 식품 산업은 어떻게 변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국의 뉴트리션 헬스라인에서 2020년 11월 23일에 발행된 기사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계 식품 산업을 선도할 유망 식품 산업을 9개 분야로 분류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기능성 영양, 목적이 있는 식품, 배경 이야기, 기후주의자, 반채식주의, 식생활 문화 점검, 편리성, 투명성, 가족 영양 등을 식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첫째, 기능성 영양.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음식은 당신의 약으로 삼고 약은 당신의 음식으로 삼으시라 하는 말과 같이 건강을 목적으로 한 식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면역 강화제, 기능성 영양으로는 첫째, 면역 강화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데 가령 아연, 셀레늄, 비타민 C 및 비타민 D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면역 강화식품, 면역 강화식품으로는 엘더베리, 에키네시아, 황기, 강황 및 생강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식품, 정신건강증진식품으로는 항산화제, 비타민 B6, B9, B12, 아연, 셀레늄 및 망간 등의 미네랄, 섬유소,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식품을 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식품으로 아답토젠, 칸나비디올 및 기타 스트레스 감소 화합물을 함유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이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아답토젠은 항스트레스성 자연물질인 허브류에서 추출되는 성분이고, 또한 칸나비디올은 대마초 식물 추출물 중 최대 40%나 차지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둘째, 목적이 있는 식품. 칸타르 코비드19 바로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현지 구매에 중점을 두고 제품의 원산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지역주의, 대유행 폐쇄는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식료품점, 농산물 시장 및 식당과 같은 식품업체에 말입니다. 앞으로는 현지에서 재배한 식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지역주의는 로컬 푸드 시장을 확대하게 만드는데, 그 이후로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신선함을 즐길 수 있으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한 미국의 한 예를 들어보면 미국 전역에서 지속가능한 온실을 운영하여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담 그리스라는 회사입니다. 또한 크루거와 인팜이라는 회사는 식료품점 내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고객이 브랜드 냉장고에서 자라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허드슨 밀크 컴퍼니라는 회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지역 농민과 협력하는 가족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품을 고객의 현관까지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셋째, 배경 이야기. 다세대 가족, 즉 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하는 회사의 배경 이야기를 아는데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에게 경쟁사 제품 대비 제품을 구매할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경 이야기 사례를 들어보면 대를 이어서 파스타 사업을 해오고 있는 페레체티 파스타 회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 이야기 사례를 들어보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행과 최소한의 가공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요구르트를 생산하는 가족 소유의 전통 요구르트 회사인 화이트 머스테시 요거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기후주의자. 지역주의 이점을 반영하여 식단은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선호하고 두 가지 극단적인 스펙트럼, 즉 채식주의자냐 육식주의자 사이에서 싸우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기후 영향이 가장 낮은 식품에 주로 집중을 하게 된답니다. 기후주의자의 사례를 들어보면 튜노바이오톨라틱 네이처럴 푸즈 같은 회사로서 식물 위주 참치 대체품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뮤코스 크리머리라는 회사는 식물성 유제품 대체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스윗 얼스 푸즈라는 회사는 맛있고 영양가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완전 채식 위주의 식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한 저스트 에그라는 회사는 녹두와 강황으로 만든 환경 친화적인 식물 위주 계란 대체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후주의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신토부리 로컬 푸드가 대세이고 또한 탄소 배출 저감 식품이 대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반채식주의자. 독일의 유명 통계 사이트인 스타티스타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의 최대 60%가 융통성 있는 식단을 선택하고 소비자는 매주 몇 끼는 육류 위주 식사를 채식 위주 식사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또한 레시피에서 동물성 제품의 비율을 줄이고 더 많은 식물성 성분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은 식물성 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식물성 성분을 더 많이 포함하고 동물성 성분을 더 적게 포함하는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채식주의 사례를 들어보면 메이플 립이라는 회사로 고기 50%와 식물성 재료 50%로 햄버거와 소세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편 Raised and Rooted Blended Patties라는 회사는 소고기와 완두콩 단백질을 혼합하여 버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섯째, 식생활 문화 점검. 제품의 효과가 좋다고 홍보하며 과대 광고하는 건강보조 식품과 값비싼 식단에 소비자의 불신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건강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추구하게 된답니다. 일곱 번째, 편리성. 즉석식품. 제품의 품질과 건강성이 더욱더 부각된다고 합니다. 재료와 제조 과정에 대해 더욱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식사 키트는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집에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식사 키트와 건강식품 상자로서의 식사 키트가 유망할 것이라고 봅니다. 식사 키트 산업은 건강성, 편리성 및 경제성 덕분에 작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그랜드뷰 리서치에 의하면 식사 키트 배달 시장은 2027년까지
한화로 약 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식사키트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쇼핑이 이루어졌고 이미 무게가 측정되었으며 이미 커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랍니다. 식사키트의 장점으로는 건강한 식생활이 훨씬 쉽고 편리하며 현지 음식을 신선한 상태로 즐길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음식 선택성이 있다고 합니다. 식사키트의 사례를 보면 데일리 하베스트 같은 회사는 대부분 가공되지 않은 전체 재료로 만든 스무디, 오트 볼스 및 하베스트 볼스 같은 편리한 아침 식사와 스낵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편 헬로프레시 같은 회사는 사전 계량된 현재의 가공되지 않은 재료와 영양가 있고 맛있는 레시피가 포함된 레시피 카드가 포함된 주간 식사 키트 상자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편 퍼플 캐럿이라는 회사는 식물성 재료로 만든 아침, 점심 및 저녁 식사 옵션을 제공하는 완전 채식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굿키친이라는 회사는 최고 품질의 재료로 만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약속하며 농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식품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슬리라는 회사는 쉽게 데울 수 있는 1인분 식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제품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빠르고 건강한 식사가 필요한 바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투명성.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되거나 모호한 정보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식품 및 보조식품 회사는 재료와 제조 과정에 대해 매우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또한 소비자가 소비하는 식품의 영양적 품질에 더 관심이 많으면 기업이 제품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며 정직하다는 기대가 커질 것이고 기업은 짧고 이해하기 쉬운 성분 목록을 제공하고 인공색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분의 활용을 피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9. 가족 영양. 성인들이 자신의 식단을 미세 조정하며 온 가족을 위한 더욱더 건강한 음식과 보조식품 옵션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영양. 어린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상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부모들은 점심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즐겁지만 여전히 영양가 있는 제품, 설탕 등을 배제한 천연 성분으로 만든 식품을 찾을 것이며 어린이를 위한 보조식품으로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영양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보호 수단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 영양의 사례를 보면 운더 너겟이라는 회사는 간단한 재료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식물성 너겟, 그것들이 우리들 집으로 배달된다는 것입니다. 리틀스푼이라는 회사는 신선한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음식, 식사 키트 및 비타민을 제공하는 웰빙 식품 회사라고 합니다. 또한 릴 크리터스 앤 자비스라는 회사는 염료, 감미료, 고과당 콘 시럽 및 기타 불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어린이 친화적인 비타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종합 비타민 회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릴 믹신스라는 회사는 일반적인 식품 알러지 항원을 아기에게 조기에 도입하여 식품 알러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는 어린이 식품 알러지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새해에는 식품 산업의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식단, 불필요한 식재료, 잘못된 약속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목적과 이야기가 있고 사회와 건강에 기여하는 음식이 식품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 하고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